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와 원칙으로 71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의 기본 요소를 살펴보면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아동 권리와 복지의 기본 권리라는 부분을 앞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생존에 대한 부분은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와 의료 혜택을 받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조항은 17개 조항으로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6조, 7조, 8조, 9조, 11, 19조, 20조, 21조, 23조,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의 17개 조항에 이 생존권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보호권은 아동이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호권과 관련된 조항은 총 18개 조항으로 제2항, 7항, 10항,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는데 왜 17개 조항이다, 18개 조항이다, 14개 조항이다 이렇게 그 조항을 안내 드리냐면요. 여러분 선배인 지금 현장에 나가서 초임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작년도 4학년들한테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탐색하라고 쓰기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록에 아동 권리 협약 그래서 389페이지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부분이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예전에는 다 한번 써보자. 과제가 다른 것들을 탐색하는 것보다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해서 컴퓨터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수기로 글씨를 쓰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이럴 때 제대로 한번 탐색해보고 힘있게 써보는 것도 머리에 각인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난 학기에는 그런 과제를 냈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2학기도 아니고 1학기이고 그러니까 2학기는 실습을 다녀왔던 이제 4학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습 전이라 그것조차도 시간을 좀 아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페이지 389페이지 부록을 참고하셔서 생존권이냐 보호권이냐 발달권이냐 참여권이냐에 따른 그냥 4가지 중 한 가지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권리를 그러니까 17개 조항이냐 18개 조항이냐 14개 조항이냐 또 하나는 5개 조항 참여권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서 그 조항을 컴퓨터가 아닌 여러분의 수기로 써서 14주에 제출하는 걸로 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이 참고했던 이 관련된 신문 스크랩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창구에서 더 떼어내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생존권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포트는 그닥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런 과제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달권은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발달권과 관련된 조항은 총 14개 조항으로 제5항, 6항, 9항, 10항,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과제물을 하시면서 이 조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선별해 내시는 것보다 이 71페이지, 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 조항은 어디 권리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참여권은 아동이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은 총 5개 조항이고요. 제12조, 13조, 15조, 17조, 18조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막 17개, 14개 이런 조항인데 참여권은 조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참여권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해서 덧대는 것까지 해서 참여권을 선택하신 학습자라면 그 기사까지도 스크랩해서 내시는 것까지 해서 조금 과제 무게감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의 내용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생존권과 보호권은 각각 매슬로우의 이론의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발달권과 참여권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라든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단순히 아동의 1차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리적인 욕구 이상의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의 원칙을 살펴보면 기본 원칙을 명시하게 되는데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별받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비차별의 원칙은요,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신분에 따라 아동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2조에 아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과 부모는 후견인의 인종이라든지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인 견해,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기타 신분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동의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견해 또는 신념으로 인한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나 후견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이것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조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혹은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이나 입법기관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협약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혹은 아동에게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함으로써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체계에서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수, 교사에 대한 감독 면에서 소관, 관청, 구청, 시청이 되겠죠. 이러한 제시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인데요. 12조의 협약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참여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약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협약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 대한 알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통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에 대한 인식은 아동 견해 존중의 원칙을 보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 존중 발달권 보장의 원칙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제6조에는 협약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실직 등으로 아동 학대나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 우리나라 사회의 아동의 생존 및 박탈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좀 견학했던 시설 중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가 조금 열악한 구인가 봐요. 근데 삼성 어린이집의 사상에 있는 삼성 어린이집은 제가 기억하는 그 견학을 갔을 때 어린이집 안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씻고 오지 않는 그 냄새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런 탕 시설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유치원 다녔던 시절이겠네요. 그 시절에 부산 사상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은 그렇게 목욕탕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시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동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반면에
사회권적 기본권은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를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권리 보장의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권과 자유권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적인 권리를 살펴보면 자유권적 권리는 성명권, 국적 취득권과 부모로서 양육받을 권리, 신분 보존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 접근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제7조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성명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이라는 이런 것들의 테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 구미 사건을 보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 아이의 행적을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3조, 15조, 16조, 17조에 대한 내용들이 75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회권적 권리라고 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권리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누릴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 혜택의 권리,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여가, 오락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방임이나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장애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9조에서 부모와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쪽이 또는 양쪽이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하는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함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조, 24조, 28조 이런 사회권적인 권리들을 32조, 23조 이런 부분들이 사회권적 권리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과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조금 글로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조항들을 그냥 리딩해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록 389페이지를 참고하여서 이러한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다 내주면 여러분들이 하루 걸려서 좀 쓰시겠죠. 그렇지만 그냥 참여권이냐 발달권이냐 생존권이냐 그것도 자유권적인 권리냐 사회적인 권리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권리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조치, 그러니까 공고상황, 국가보고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비차별적이냐,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냐, 생명이냐 존중, 발달권 보장이냐, 아동 의사 존중이라는 협약하에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부분은 협약 당시 이 보조 사항의 철회라든지 법령 제정, 개정, 그다음에 아동 정책 조정 기구 운영, 아동 권리 모니터링 기구 같은 예산 관련한 충분한 확보와 아동 복지 불평등 해소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조치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종합적인 아동 정책 수립이라는 그런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면서 2013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서 위원회를 같은 것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아동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을 정책 과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 그래서 2011년도에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들을 개소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8년에 4,000개가 넘는 것들로 확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코이시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2013년부터 4대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환경, 젠더, 빈곤과 함께 인권을 선정하여 코이카 인권 분야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차별에 대한 원칙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1, 2차 국가보고서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명시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제정하고 공고하는 정도로만 끝나버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감동 콘서트, 희망으로 순회 공연을 한다거나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에 일반 학생과 함께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는 아동을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서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던 혼인 가능 최소 연령을 민법 개정을 통해서 남녀 평등하게 18세로 조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제7조에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하게 되고, 또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해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에 명시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무국적 위험을 없애고 국적과 신분을 취득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켰다는 부분을 교재는 안내하고 있고요. 3,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 지향 및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차별금지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1차적인 책임자는 부모이지만 국가와 지역사회가 부모를 지원해야 함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아동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비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 부담,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위원회에 대한 가능, 협의 내용이 아동 이익을 반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녀 면접에 대한 그런 면접 교섭권 인정하는 것들이 2008년에 민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친양자 제도가 도입이 되고 호주제 폐지가 되고 가족법 단위의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에서 개인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6년에 5, 6차 국가보고서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규정,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정책 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생명 존중 발달 보장의 원칙으로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률, 규칙, 개정을 체벌 금지에 대한 공공 캠페인,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한국 정부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5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자살 예방 기본 대책 수립, 2007년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들을 법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사형 금지 규정하는 것들을 협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5, 6차 국가보고서에 이제 보고하였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끔 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국제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양형제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여러 법과 관련된 사람들의 고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을 설명드리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참여권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요. 3단계의 공고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서 15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15세 미만의 아동의 견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상 절차나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2011년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그런 개정으로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학교 규칙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은 저희가 다녔던 시절보다는 더 훨씬 소프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3년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에는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3년 전국의 초중등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 전문 연수를 실시해서 학생 참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그 영역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2014년 그런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충분한 그런 것들을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는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는 것을 13세 미만을 포함한 아동의 진술을 듣도록 하도록 해서 그 아이들의 그런 참여 의견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부분을 연령을 13세 이상이냐 13세 이하냐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가사 소송에 대해서 아동 소송의 능력이라든지 진술 청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교재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에 아동 정책 영향 평가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동 정책이라든지 아동 참여 영향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들을 5가지 원칙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